지난 2022년 9월 우리나라로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브라질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브라질에서 한류 팬들을 겨냥한 사기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 것이었죠. 그리고 관련 사건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피해자는 히베이령 브레토에 거주하는 여성 안젤라로 그녀는 평소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SNS를 하던 중 자신을 배우 박보검이라고 소개하는 프로필이 적힌 계정을 알게 됐고 계정 주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만남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SNS의 남자는 안젤라에게 소속사의 브라질 경비 사용을 허락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가 5만 에아를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안젤라는 박보검이라고 믿었던 그의 제의에 의심 없이 돈을 보내고 맙니다. 역시나 이는 현지 브라질인이 사칭해버린 사기 행각이었으며 안젤라가 송금한 돈의 상당액은 주위에서 빌린 돈이어서 더 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죠. 즉 한류에 큰 영향력이 남긴 일종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남겼지만 꽤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사기를 시도하고 또 통할 정도로 한류가 브라질에서 인기가 많을까라고 말이죠. 브라질 역시 세계 다른 나라처럼 한류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관련 외신을 보면 오히려 남미의 한류 진원지라는 타이틀에 자부심마저 느껴질 정도죠. 무슨 뜻이냐고요? 브라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류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범위와 깊이는 다른 남미 국가를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해외문화 홍보원의 2022 국가 이미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주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브라질 85.8%, 멕시코 82.4%, 아르헨티나 80.8%, 미국 76% 순으로 브라질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였죠. 오늘 투르코리아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브라질의 한류 현황과 관련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외신이 다음과 같은 기사글을 남깁니다. 소프트 파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한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이는 권력의 지배자로서 군사력과 관련 있는 하드 파워 개념과 대조된다. 한국은 군사 강국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소프트는 귀엽다, 부드럽다는 뜻이지만 한국, 한류의 소프트 파워 영향을 받은 경제 수치를 보면 전혀 부드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브라질 매체인 USP 신문이 2023년 11월 17일 한류,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담긴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이 가진 문화 분야 강점이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있다며 각종 수치, 종류, 원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라질 역시 본받아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죠. 한류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 이슈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브라질은 자원, 인구가 많은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자원이 있는데 초강대국이 되지 못한 것이 신기한 나라이기도 하며 안타깝게도 부패와 치안 문제로도 잘 알려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삼바와 축구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그리고 이젠 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경제 순위, 자원, 인구수, 분단 그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류를 떠올리고 또 열광하고 있죠. 2023년 8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현지인이 참여한 K-POP 페스티벌과 이어 한국 문화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려 각각 11회, 16회를 맞이한 축제였죠. 브라질 한인들이 주도하는 해당 행사에는 한식광자, 한복 입어보기, 한국 문학 토크, 한글, 손글씨 쓰기,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서 브라질 현지인이 무려 8만 명이 몰렸으며 이는 상파울루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몰린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에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는 이틀간 4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죠. 비교적 최근인 2023년 12월 18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교 내 한국어 문학과가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현재 남미 전체에서 학사과정 내 정식 한국어 문학과가 있는 학교는 상파울로 주립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상파울로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는 동양어 문학부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학과이지만 2학년 전공학과를 선택할 때 경쟁률이 가장 센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작년 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발의자인 피오릴루 주의원은 한글날 지정을 통해 한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오랜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브라질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어는 브라질 내 최대 검색 언어 5위, 가장 인기 있는 언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브라질인은 5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발의된 것이었으며 브라질이 다민족 국가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상파울루시는 이보다 먼저 김치의 날, 한국 음식의 날을 시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5일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브라질이 남미, 미주 지역에서 한류 문화 전파의 중심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런 브라질에서 한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브라질 한류 열풍의 시작은 K-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온 건 2011년 9월에 열렸던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이런 행사가 열렸다는 건 이미 그 전부터 K-팝 문화가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브라질 팬들은 조금 특이하게도 단순히 K-팝 댄스를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이를 컨텐츠로 생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K-팝에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K-팝의 성공을 말할 때 브라질의 이런 문화와 또 연계되는 소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브라질에서 공연하는 한국 아티스트 대부분이 아이돌 그룹이며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K-팝 아이돌의 브라질 콘서트는 쉽게 매진되곤 합니다.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BTS가 톱 소셜 아티스트 부분을 수상했을 때 그 요인으로 브라질 트위터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일간지 메트로에 따르면 브라질은 BTS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에서 전세계 5위 국가이며 BTS 수상과 관련된 트윗은 약 500만 개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브라질 팬들의 K-팝 사랑 여담으로 우리나라 경남제약이 2019년 10월 BTS를 활용한 제품 레모나 광고로 단 2달 만에 매출이 5배 증가하여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K-팝 문화는 한류 그 자체로 이어져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뻗어나가기 전인 2015년 드라마 아이리스를 시작으로 지상파를 통해 마니아층을 형성했으며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브라질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는 늘 높은 평가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라질의 한류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현지 기사가 있어 일부를 발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현지 매체 아젠시아 브라질은 한류 대중문화 수출 현상인 한국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생충, 올드보이, 라운드 6, BTS, 블랙핑크 이것은 각각 개별 현상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문화적 소란의 A다. 드라마, 팝, 만화, 게임, 영화의 대중화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수출 현상으로 처음에는 지역시장, 한국 주변 시장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이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매체는 현대아시아 문화연구원인 다니엘라 마주루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SNS의 발전과 브라질 최초의 K-팝 쇼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10여 년 전부터 점점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정표는 2010년대 초였다. 2011년에는 첫 번째 공식 K-팝 행사가 열렸으며 이때 팬 이벤트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연말에는 대규모 콘서트가, 2년 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다. 브라질은 오늘날 한류의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브라질은 무엇보다 한류가 글로벌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깃발이자 증거가 됐다. 18,333km, 서울에서 브라질 대표 도시인 상파울루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가진 위력이겠죠.
브라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미의 중심지이며 미래 가치가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류가 이 먼 거리를 넘어 자리 잡았다면 그 문화는 다시 그 주변국으로 쉽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쯤에는 브라질식 한류 콘텐츠, 브라질 현지 K-팝 가수, 브라질 문화와 한류가 결합된 무엇인가가 나와 남미 전역을 휩쓸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라질 한류 현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